그러면 이제 지금 2018년 하고도 이제 한 달 조금 안 됐는데 지금의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어려워요. 이게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망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여러 이제 자료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뭐 주택연구원에서 한 것도 봤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한 것도 봤는데 일단은 두 군데 다 공통적인 사항은 2018년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두 군데 연구원에서 했던 2017년 전망도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었는데 그들의 예상보다는 훨씬 좋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전망도 꼭 맞을 거란 보장은 없어요. 저는 약간 좀 보수적인,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차원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견지에서 좀 보고 있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장이 좋을 수도 있어요. 좋을 수도 있는데 부동산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두 가지 분류로 나뉠 거예요. 실거주자, 두 번째는 저 같은 이제 투자자, 두 가지로 나뉠 텐데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사는 게 저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봐요. 물론 여기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그 바닥을 측정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건 불가능하고 그 고점을 아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사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결국에는 우상향할 거기 때문에 실거주 주택을 마련해 두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투자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두 가지 가정을 드릴게요. 2018년 장이 좋아요. 엄청 좋아서 대박이 났어요. 아니면 2018년이 안 좋아서 뭐 쪽박까지는 아니지만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두 가지로 봤을 때 자, 내가 1억을 열심히 모아놨는데 이거를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기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못 벌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에 이런 벌 수 있는 기회가 올 때까지 한 몇 년을 기다려야겠죠. 3, 4년 정도를. 그렇죠. 3, 4년 정도를 기다려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이거를 투자를 했는데 이게 떨어졌어. 떨어지면 그 손실 금액을 복구하는데도 3, 4년 정도가 필요하겠죠. 네. 근데 문제는 그 3, 4년 뒤에 또 한 번 우리한테 기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조정장이 분명히 없이 가는 상승장이라는 건 없고 조정장은 반드시 올 건데 그 조정장이 왔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지켜보고 있다가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 이미 투자를 해서 혹시 떨어졌던 사람들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놓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오래 기다려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은 지금은 약간 보수적인 관점에서 지켜보자는 쪽이고 제가 14년도에 투자를 생각했던 것도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처럼 부동산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들 어디 가나 비트코인도 물론 요즘 비트코인이 더 뜨겁긴 하지만 가지아가 더 뜨겁긴 하지만 부동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상황은 이미 어느 정도 올 만큼은 왔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더 갈 수는 있지만 그건 거품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무리해서 투자해서 혹시 떨어졌을 때 더 장기로 기다려야 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기다렸다가 완벽한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게 제가 이제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래프 상승 하락이 곡선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거의 상승기 고점이라고 봐야죠. 고점이라고 봐야 되는데 보통 고점에서 시세 분출을 하게 되면 고점에서 더 드라마틱한 분출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벌 때 엄청 많이 벌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우리는 2년 뒤에 이걸 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1년 뒤에 팔거나 그렇죠. 6개월 뒤에 팔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과연 이 2년 뒤에 그 드라마틱한 시세가 유지가 되는가도 봐야겠죠. 우리는 2018년에 투자하지만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고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은 조금 애매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측면에서도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이 시세가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를 본의 아니게 투자 목적이든 실거주 목적이든 간에 많이 올라서 이제 이걸 갈아타야 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서울을 되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서울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이제 전망하는 거를 그렇게 막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전망이라는 거는 결국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고 가격이 오른다 안 오른다 기준으로 이 팔지 말지를 결정하시기보다는 본인의 여건에 따라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포트폴리오에 따라 서울에 뭐 몇 채가 있어서 진짜 다 중간에 걸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정리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적어도 중과세가 부활이 되면 그게 못해도 1, 2년은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집을 1, 2년 동안은 못 팔게 되는 거고 그만큼 또 리스크에 노출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한번 정리해서 내 손에 현금을 쥐는 게 좋기는 하지만 좋은 위치에 있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도 저점을 알 수 없고 그렇게 치면 지금 팔고 그거를 그 똑같은 가격이나 더 낮은 가격에 잡으리라는 보장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틸 수 있다면 그냥 버티는 것도 저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요건을 이렇게 조합해서 그래서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명확하게 어떻게 하세요 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여담인데 주식해야 될까요? 부동산 해야 될까요? 지금 시점에서는 주식 쪽에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솔직히. 네네. 이게 부동산 투자에 빠지면 부동산 투자만 생각을 해요. 근데 경제라는 게 부동산만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는 뭐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주식은 부동산의 대체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어려우면 그 돈이 주식으로 쏠리고 이제는 그 대체제가 하나 더 생겼죠. 비트코인. 주식에서도 비트코인으로 돈이 넘어가기도 하고. 네. 그러면 이 세 시장의 호황 정도에 따라서 돈이 부동산 시장에서 썰물 빠듯이 빠져서 주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주식에서 빠져서 비트코인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 시황을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미국의 경기 지표가 계속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유럽도 좋아지고 있고 일본도 괜찮은 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수출에 기반한 국가이기 때문에 외부 국가들이 좋아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경기 전망은 저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고 그 경기 전망에 반영되는 거는 부동산보다는 주식 쪽의 경기 반영에 많이 되겠죠. 주식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그 주식에서 번 돈으로 다시 부동산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부동산이 그만큼 더 좋아질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본 베이스가 주식이 좋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이 오른다는 전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주식을 하는 게 그래도 훨씬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도 뭐 아무주나 하시는 건 아니고 좀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원자재주가 이제는 수출이 잘 되면 원자재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원자재주 위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고 솔직히 제가 주식에 대해서 잘은 모르는데 경제적인 큰 틀에서 봤을 때 흐름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쪽이에요.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에게 한 가지 좀 조언을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것도 한 가지 예시인데 만약에 부동산 시장이 좋아진다 앞으로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점점 진입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네. 오히려 지금 재투자를 해야 되냐 서울에 들어가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존에 뭐 다른 걸로 부를 많이 벌여놨거나 사업이 정말 대박나서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저보다 좀 더 일찍 뭐 2013년도부터 부동산 시장에 진입해서 이미 많이 벌어서 그 돈 갖다가 서울에 진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자본이 적기 때문에 서울이나 이런 지금 이제 좋아질 그런 지역의 물건을 사는 거 쉽지는 않고 결국에는 다음 파트를 기다려야 되는데 다음 파트를 기다릴 때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가 경매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장 낙찰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경매에 관심을 가지고 경매 이론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경매 낙찰가율이 100%가 다 넘어가요. 100% 넘어가는 소리는 감정가보다 100%가 넘는다는 소리는 시장가보다 비싸게 살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네. 그럼 경매 시장이 엄청 뜨겁다는 소리고 사람들이 다 경매로 몰려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 시기에는 진짜 일반 부동산 중개소 가서 매물을 사는 것과 경매로 낙찰받는 것과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시장이 안 좋아질 때는 일반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도 매매가 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미친놈이 미쳤다고 경매 시장까지 가서 그 물건을 낙찰 받겠냐고요. 안 그러거든요. 그럴 때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정말 저가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경매를 공부해 두시면 분명히 소액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자 같은 경우는 자기 상황에 맞게끔 실거주 집을 구입을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인 것 같고 다주택자나 이제 투자를 시작하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 상황을 보면서 경매라는 툴을 공부를 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 바람의 색상님의 2018년
계획 어떻게 되세요? 2018년 계획은 일단은 창업, 어떤 업종이든 창업을 하나 하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네. 두 번째는 부동산 강의 쪽으로 강의. 좀 더 이름이 알려지는 강사가 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고요. 그리고 경매 쪽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도 경매 경험이 있기는 하지만 좀 이제 법적으로 복잡한 이런 물건들은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이 많이 없어요. 왜 그래서 험난한 길을 가시려고? 좀 더 깊어져야 이제 배우시는 분들께도 더 많은 거 가르쳐 드릴 수 있고 저도 더 많이 알아야 또 돈을 이렇게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알아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좀 더 경매 쪽에 깊게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17년 목표기도 했거든요. 경매에 깊어지는 거. 네. 근데 17년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그게 말로만 하는 게 안 됐으면 좋겠고 또 세 번째로는 좀 더 올해는 주말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면 해서 주말은 어지간하면 이제 가족과 좀 보내는 시간으로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좀 운동도 하고 이게 흔한 목표도 있죠. 매일같이 운동하고 소소한 일상. 블로그 이제 하루에 뭐 한 개라든가 일주일에 한 3-4개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규칙적으로 하는 것들을 좀 진짜 빼먹지 않고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좀 부지런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블로그에다 이렇게 댓글 남기면 답변해 주시나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꽁으로 해줍니까? 예? 꽁으로 해줍니까? 꽁으로 해드립니다. 꽁으로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끝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예.